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로 각 정당에서 너도 나도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혁신의 의미를 되새겨볼 때에 현재 한국 정치권은 어떨까요? 2024년 총선을 염두에 둔 단순히 당책 당략을 바꾸거나 사람을 물갈이하는 등의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중국 베이징 방문 당시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정치인은 사류, 관료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정치인들이 발끈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판했습니다만 고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은 비록 여러 문제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긴 하지만 세계를 향한 거시적인 안목을 토대로 경쟁력 있고 뛰어난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적 수준에 걸맞게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어떻습니까? 기업처럼 세계를 선도하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위상과 전혀 걸맞지 않은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권을 향해서 혁신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치는 여전히 혁신에 미적대면서 어떠한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정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한국 정치,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며 최빈국이 된 상황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시작된 개발 독재는 국가 발전과 국민 의식주 향상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통국가에서 단숨에 산업국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경제발전에 가려진 개발 독재의 또 다른 이면 역시 존재했습니다. 우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거나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수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줬고 이 과정에서 나온 위법 행위를 문제시 삼지 않도록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을 올감했습니다. 여기서 소수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법조인, 언론인들은 결탁했고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또한 국가주도 성장하에 국민들을 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공주의와 국가에 대한 충효 사상을 왜곡하고 남용했습니다. 즉 기득권 카르텔의 불의를 보고 분노하면서 정의를 외쳤던 국민들을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반동분자로 씌워버렸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1970년대 지역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기득권 카르텔의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시야를 돌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들은 목숨을 내걸면서 기득권에 저항했고 드디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고착화되었던 기득권 카르텔의 병폐로 인해서 일시적 변화로는 다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한 기득권 카르텔의 병폐는 지속된 채 한국 정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수의 경우 수구보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애국 애민 사상과 강력한 국가 안보관은 계승하지 않고 오히려 개발 독재 시기 남발된 이념 논쟁과 갈라치기를 주 무기로 삼아서 수구보수 언론과 함께 상대 진영을 공격하면서 그저 자신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지키는데 정치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수가 수구화가 되어갈 동안 진보는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를 모두 대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반감을 느낀 진보들의 경우 극단적인 좌성향을 표방함으로써 진보적 성격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치는 극우와 극자의 대립 속에서 그 폐해와 구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나라의 안정과 국민들을 지키는 최우선의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때마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항했고 국민들의 요구 끝에 체제 및 사회 구조를 바꾸고 또 인물을 교체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전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전례가 없는 한 예가 있습니다. 수구보수는 윤석열을 추대해서 그를 꼭두각시 삼아 정권 탈환과 기득권 강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한 번도 정치판에 발을 들인 적이 없던 윤석열은 수구보수의 치맛바람에 의해서 얼떨결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보,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다양한 계층과 성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인재 영입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민주당의 가치와 방향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마저 분명히 세우지 않은 채 인재 영입을 시도한 나머지 조응천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 그리고 또 조정훈 의원과 같이 수구보수 기득권적 사고를 지니고 또 민주당의 개혁 노선을 반대하는 자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정치인들 역시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어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라면서 광복절 특사로 사면시키고 김 전 구청장 본인 때문에 40억을 들여서 보궐선거를 하는 상황에서 김 전 구청장은 후보 등록을 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습니다. 이런 수구보수의 독단과 후한무치함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싫다라고 하면서 정권 심판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대다수 국민들이 수구보수와 기득권 카르텔의 폐단에 심각한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구보수에 맞서서 민주당은 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개혁 노선, 개혁 드라이브에 강하게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비명계입니다. 비명계는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수구보수와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같은 편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더니 정작 이 대표가 그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국면이 전환되니까 당대표는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또 이재명 대표는 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초심을 잃은 채 말로만 정치를 하면서 그냥 자기 자리나 보전하려고 하는 구태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려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개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역사상 친일과 독재에 기생하면서 민주화 항쟁과 또 촛불 항쟁 속에서도 지금까지 굳건히 권력체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검찰이고 또 하나는 수구보수 언론입니다. 정치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을 악용해서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일삼고 있고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치에 더더욱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도 또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검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닐까요? 또한 최근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답변과 그 관행도 정말 심각한 정치검찰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수구보수 언론 역시 문제입니다. 때로는 수구보수가 말하는 대로 기사를 받아 적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국민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호도해야 할지 수구보수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수구보수 언론은 철저히 수구보수의 편입니다. 수구보수에게 유리한 기사는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반면 불리한 내용은 철저히 감춰버리곤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내수시장 위축, 그리고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서 현재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다면 아마 수구보수 언론은 득달같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편향적이고 수구적 관점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검찰과 수구보수 언론은 소수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환경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이러한 폐단에 맞서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면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진정한 민생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를 이롭게 만들고 균형적 구조를 만드는 정치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정치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권력은 권력대로 방치하면서 민생은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으니 국민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불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진짜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기형적인 양극화된 정치를 타개하고 정통보수와 강남좌파가 중심이 된 균형적인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생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고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3당이나 다당제의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거대 양당 체제하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 혁신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 계몽을 목표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유럽과 미국의 시민혁명을 보면 개인이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고 그 주체인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 즉 사회와 국가가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도록 일종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요약하면 시민들이 계몽사상을 바탕으로 개인, 사회, 국가를 인식하면서 그 개념을 정립해갔고 구체제와 구태한 관습들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시민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민주화 항쟁이나 촛불 항쟁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바뀌면서 멈추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토대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움직였어야 하는데 이 계몽을 간과한 나머지 추진력만 얻다가 빠르게 원상태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앞으로 심해지는 승자독식 구조와 극렬한 생존투쟁 속에서 성공한 사람을 동경하는 2030이 무비판적으로 기득권이 가진 수구보수적 관점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2030은 생계유지와 아르바이트 등으로 정치에 더더욱 무관심하게 되고 반면 잘 사는 2030은 부모의 보수적 가치관을 따라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하는 말에 왜곡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결코 보수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가 아니라 수구화되어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으로 살아갈 2030이 갈수록 수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그들의 의식 변화는 더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아직 초보 정치인이지만 국민들 그리고 지역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또 이 관점들을 전달하면서 알게 모르게 주입되었던 기득권 중심의 수구보수적 관점을 뒤바꾸고 또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과 지향해야 할 국가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낳았던 정치적인 대물림을 끊어내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정치 계몽에 동참해 주세요.